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종목들은 잘 건져서 좋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답변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좀 좋은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막 빨리 올라가는 거 따라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셔가지고 두 분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종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세경 하이테크, 한국캐피탈, 레이, 한세실업, GS건설 이렇게 5개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코세스, 카카오게임즈, 리노공업, DNC미디어, JYP엔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요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문자나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귀요미 두 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고요. 좋습니다. 네, 그 세경 하이테크는 그 초박형 유리 광학 그 강화 유리를 이제 보호하는 광학 필름 제조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890억 원대로 이제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하면서 지금 분기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 원인을 봤더니 사실 모든 지표가 작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게 원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게 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는 그 초박형 강화 유리가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박형 강화 유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필름 광학 필름 제조사는 사실 세경 하이테크가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 광학 필름을 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폰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좀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이제 부품 수요가 지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4분기 들어서도 모든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역시도 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폴더블폰 시장은 올해보다 또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세경 하이테크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을 오히려 잡아서 앞으로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세경 하이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네, 저번 주에 제가 넥스트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 뭐 애플의 AR 기기들을 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노트에 굉장히 좀 시세가 좀 잘 분출이 됐고 오늘도 이런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같은 메타죠. 그래서 이 기기를 관련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코세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후공제형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진입을 할 때 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분출이 됐었는데 미니 LED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 세계의 유일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리페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 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나름 시세가 좀 잘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어팟 커팅에 관련
관련된 그런 장비를 공급한 부분들도 있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기업들에게 이런 납품하는 이벤트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뭐 비밀 유지에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됐었고요. 또 중국 지역에서도 관련된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순환매 흐름들에다가 이런 실적 기대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지난주에는 맥스트 그 뒤로 많이 올랐죠. 자, 오늘은 코세스를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캐피탈이고요. 한국캐피탈이요? 네, 기업 명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 대출이라든지 렌탈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사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도 그렇고요. 50%가량 좀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총계도 사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한 30%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대출 회사인 만큼 그만큼 이제 고객이 연체율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많이 될수록 그만큼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연체율이 낮은 게 굉장히 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안정성 지표인 이런 1개월 이상의 연체율을 봤을 때 1%대로 굉장히 좀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 배율을 굉장히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난 9월 달에 이제 군인 공제회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또 연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체 발행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현재 8배까지 지금 낮아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금융당국에서 내년부터 이 캐피탈사의 어떠한 레버리지 한도를 9배 미만 그리고 2025년까지는 8배 미만으로 이제 낮춘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요건도 굉장히 좀 잘 맞춰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좀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 확충에 따른 어떤 여러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수익권을 다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캐피탈을 역시 이슬이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자주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여전히 뭐 NFT에 대한 기대감은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약간의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메타버스랑 NFT 쪽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 부분 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오딘이 워낙 좀 흥행을 잘 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수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자회사나 이제 관계 회사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NFT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오른팔격인 넵튠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스타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신작을 또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에다가 신규 게임이 어떻게 붙어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신규 라인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에 대한 이런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스포츠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케이지를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2254번님, 그 뒷자리 2254번님께서 그럼 카카오 게임즈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기는 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우상향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가격 라인은 93,500원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실지 아니면 비중을 덜었다가 다시 재접근하실지에 대한 정도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문자로 225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좀 궁금함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네요. 네, 레이고요. 레이요? 이런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좀 생산 개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의 수출 매출이 약 9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보다는 조금 해외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는 이제 중국 쪽 수출이 한 30%가량 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분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중국 진출 기대감도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 매출액은 약 103억 원대로 또 분기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번 연도 연말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합작 법인에 대한 출범이 가시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합작 법인에 대한 어떤 출범 이후에 이제 현지 딜러망 인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연간 400억 내의 매출 인식이 또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2018년도에 이제 고령화사에 진입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사실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글로벌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고령층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어떤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까지 함께 상황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은 뭐 사실 뭐 1시간 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출발 상황은 어쨌든 좀 살펴보고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0.6% 넘게 출발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6% 넘게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1% 넘게 하락 약세 출발을 하면서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4% 넘게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0.87% 지금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0.18%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03% 강보합권으로 시장에 일단은 좀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시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이죠? 네,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요? 이 종목이야말로 좀 모아가시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가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2년 계속 올랐던 게 아니라 거의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PCB, 테스트 소켓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이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테스트 킷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기판 쪽이 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심택이라든지 뭐 대석전자라든지 그런 이제 산업군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범위 부분이 전방 산업에 좀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수요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메모리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뭐 AR, VR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증권가에서도 이제 내년에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목표 주가 상당 부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탄탄하게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좋은 알짜 기업이다. 리노공업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세
한세시럽이고요. 한세시럽이요? 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어떤 유명 바이어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서 OEM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류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요 바이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H&M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실적은 별로 좋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4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는 어쨌든 경제 재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한세시럽의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의류는 다른 제조업 품목 대비해서 굉장히 그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가동률 회복이 타 산업 대비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의류 산업은 4분기가 이제 최성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미국에서 4분기의 전반적인 의류 시장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 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한번 추수감사절이 껴있기 때문에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는 이런 11월 달이 의류 판매업계에서 굉장히 조금 호황기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류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못 팔았던 그런 재고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해 할인 판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조금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세시럽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조정이 또 나왔다가 다시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양호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업 하시면은 아마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아마 떠오르실 텐데 굉장히 그 IP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게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쪽이랑 또 엮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신규로 이제 더엔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웹툰 같은 경우는 이 나온랩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IP들이 많이 생겼는데 신과 함께 레벨업 그리고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같은 이런 신규 이제 남자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IP에 대한 또 강자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웹툰도 결국엔 IP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웹소설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드라마적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TT 업황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쪽은 삶이 이제 즐거움을 좀 찾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뭐 기대감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NFT라든지 OTT 뭐 콘텐츠 다양한 부분에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제 한 종목씩 마지막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GS건설이고요. GS건설이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그 유가증권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원인을 봤더니 사실 3월 달에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지금 여야 후보 모두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건설업이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 호황을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적과 관계없이 어떤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는 코스피 위주의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GS건설이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 개선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하되 실적 개선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그 주가 하락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GS건설은 이제 분양 물량의 자체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이제 토지비를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급 사업에 비해 매출액이 한 2~3배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 테마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가격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많이 골라와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네, 엔터주들도 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이번엔 JYP 차례입니다. 네, 이제 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개랑 좀 비슷합니다. 이런 엔터 쪽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력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엔터가 이제 한 군데 엔터만 좀 진행이 되면은 사실 그게 좀 약한데 전 엔터사들이 지금 신규 라인업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를 바탕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붙게 될 텐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주력 매출이 빠졌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콘서트라든지 그런 매출로 많이 메꿨습니다. 굉장히 호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이제 오프라인까지 붙어주게 되면은 뭐 음원이라든지 음반 또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굿즈가 굉장히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좀 중장기적인 성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JYP 엔터까지 엔터주들도 역시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걸로 엮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좋은 추세 보여주고 있는 JYP 엔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탑픽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슬이 전문가님은요? 네, 전반적인 산업 파이까지 커지고 있는 오늘은 레일을 탑픽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를 꼽아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뭐 미니 LED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부품과 관련이 있는 코세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코세스를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레이와 코세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